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학급 특급 전기 설비 하고 계시고요. 배선 설비에서 이렇게 4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전선 보호 공사에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끝냈고요. 이번 시간에 케이블 트렁킹과 케이블 덕팅 시스템을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자꾸 맵을 떠올리세요.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전선 보호공사에서 자, 요건 잘 끝냈고, 자,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과 케이블 덕팅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트렁킹은 우리 트렁크 떠올려서 덮개가 있고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 그러나 이것은 케이블 덕팅은 열고 닫을 수 없는 구조. 이렇게 이제 가지고 스토리를 쭉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 트렁킹 보시면 4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합성수지 몰드 공사, 금속 몰드 공사, 금속 트렁킹 공사, 케이블 트렌치 공사에서 4가지 종류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케이블 덕팅은 덕트죠. 금속 덕트, 플로어 덕트, 셀룰러 덕트 이렇게 KC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이걸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묻는 문제가 있기도 하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에서 합성수지 몰드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이라고 하면 덮개가 있어서 열고 닫을 수가 있다. 다시 어떤 커버나 덮개가 있어서 오픈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계속 유의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성수지 몰드 공사인데, 자, 여기 우리 교재에도 적어놨지만 합성수지 몰드를 활용한 공사로 전선을 벽이나 천장 속에 매입할 수 없어 노출 시공을 해야 될 경우에 이 몰드를 이용하면요, 이 절연 전선을 미관상 보기 좋게 가리고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 자, 커버가 있어서 열고 닫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자, 시설 조건 KC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전선은 절연, 이거 여러분들 요거는 늘 나왔던 거죠. 앞에서 관공사할 때도 나왔던 아주 공통된 부분이니까 계속 반복된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절연전선이면서 옥 외용은 쓸 수 없더라. 자꾸 기출에 또 출제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체크하십시오. 지금 옥 내에서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몰드 안에선 접속점이 없어야 됩니다. 자, 왜냐, 요 안에 어떤 접속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점검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사고 방지를 위해서 접속점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시설 특징 봐볼게요. 자, 시설 특징에서 자, 합성수지 몰드의 자, 홈의 폭 및 깊이와 두께에 대한 규정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몰드의 홈의 폭과 깊이는 35mm 이하다. 그리고 두께는 2mm 이상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다라면요, 폭은 50mm 이하, 그리고 두께는 1mm 이상의 것을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런 규정들이 나온 이유는 이 몰드의 덮개가 어떤 충격 등에 의해서 쉽게 벗겨지지 않으면서 또 충격에 잘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깊이와 두께 규정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수치들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자,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접속점 없도록 맞죠? 자,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라.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홈의 폭 및 깊이, 자, 나오죠? 35mm 이하 맞습니다.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다면 50mm 이하까지 됩니다. 자, 전선은 5기용 비닐 절연전선 되나요? 안 되죠. 절연전선을 써야 되고요. 5기용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네요. 자, 합성수지 몰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됩니다. 전선은 절연전선 맞고요. 홈의 폭 및 깊이 자꾸 나오죠? 65가 아니라 35였죠. 밀리미터다.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다면 50mm 이하까지 가능했습니다. 자, 여기 노출되지 않도록 맞고요. 접속점 없도록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인데요. 자,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어요. 사람이 접촉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 홈폭 및 깊이는 35였죠. 그리고 두께는 2mm 이상이었죠.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앞에서 같이 체크한 요게 자꾸 나오니까요. 여러분도 교재에 잘 체크해 두시고 숙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금속 몰드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속 몰드 공사는 역시 금속 몰드를 활용한 공사로 역시 미관상 보기 좋게 가리고 또 전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시설 조건 살펴볼게요. 자, 공통되는 내용들이 또 나왔어요. 자, 이거 굉장히 또 우리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꿀이죠, 꿀. 여러분들 꿀입니다. 자, 전선, 절연 전선 써야 되고요. 5구용 비닐 절연 전선 제외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안에 접속점 없어야겠죠? 자,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규정에서는 금속 몰드의 사용 전압은 400V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 건조 장소,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하나요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 이런 단어들이 상과목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어떤 점검구가 있는 천장 안이나 또는 벽장 또는 다락 같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적으로 그냥 적어놓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속 몰드 공사는 이런 그림 떠올리면서 계속 하시고 시설 특징 중에서 우리 KC에서 이 금속 몰드를 이제 설치를 할 때 지지점간 거리는 1.5m 이하가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몰드를 시설했을 때 지지점을 1.5m 이하 되도록 이 내용도 같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금속 몰드 공사 나왔고요. 특징이 아닌 것은 접속점 없어야겠죠. 자, 이런 황동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5기용 비닐 절연 전선 사용 아니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용 전압 400V 이하 맞았죠?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 몰드 공사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접속점 없어야 되고요. 조인트 박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속할 수 있다. 맞고요. 전선은 절연 전선일 것이 맞죠? 자, 300V 이하입니까? 아니죠. 400V 이하였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 몰드의 지지점 간 거리가 나왔네요. 이것은 1.55m였습니다. 지지점 간 거리는 앞에 합성 수지간, 금속간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조금씩 수치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딱 정리해 가지고 잘 비교해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역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중에서 우리 4가지가 있다 그랬죠? 4가지 중에서 3번째 금속 트렁킹 공사입니다. 자, 이건 가볍게 개념만 알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속 트렁킹은 본체와 역시 덮개가 있어서 덮개를 열어서 전선 교체가 또 가능한 그런 공사고 이런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트렁킹 기억해 주시고요. 자, 케이블 트렌치도 있습니다. 자, 여기 트렌치 또랑이라는 뜻인데요. 자, 배선 공간이 부족한 전기실 등의 바닥의 옥내 배선을 공사하기 위해서 바닥을 파서 만든 또랑 트렌치를 이용해서 전선을 받침대 등 부속재를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한 바닥 매입형 케이블 트랭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런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종합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배운 거 한번 종합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3개, 4개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했고, 첫 번째는 합성수지 몰드죠. 합성수지 몰드. 자, 그 다음에 금속 몰드. 자, 그 다음에는 금속 트렁킹 공사가 되겠죠. 이것도 공사 한번 추가해보고, 그리고 케이블 트렌치. 자, 그래서 옆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합성수지, 금속 몰드, 금속 트렁킹. 네, 그 다음에는 케이블 덕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덕팅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앞에 케이블 트렁킹과 달리 케이블 덕팅은 몸체와 덮개가 보통 하나로 되어 있어서 오픈이 힘든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제 폐쇄적인 이런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종류가 자, 1번 금속 덕트 공사가 있고, 두 번째 플로어 덕트 공사가 있고, 세 번째 셀룰러 덕트 공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속 덕트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금속 덕트 공사는요, 자, 금속 수질의 덕트를 사용한 공사로 주로 공장 내나 이런 곳들에 다수의 배선을 수납하는 공사에 이용이 되고, 자, 오른쪽에 이런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기억해 줘야 될 것들은, 자, 여기 일단 첫 번째, 자, 꿀 나왔습니다. 꿀. 우리가 늘 계속 반복된 것들이죠. 자, 첫 번째는 절연전선이고 5개용 비닐 절연전선 제외입니다. 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금속 덕트 안에서는 접속점 없어야 됩니다. 자, 요 내부에선 접속점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물론 요 덕트 쪽에서는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경우에는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는 괜찮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한번 쓱 보시고요. 자, 밑에 우리가 중요한 건 요것이죠. 자,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가 돼야 된다. 이걸 꼭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정강 표시 장치 등과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만 넣은 경우에는 50% 이하로 조금 이제 늘려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 자, 오른쪽에, 자, 요 오른쪽에 요 내용을 이제 봤을 때, 요 내부에 이제 전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전선이 들어가 있을 때, 요거의 면적이 20% 이하가 돼야 된다.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어 회로만 있다면 50%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써놓으면 그림으로 제어 회로 등이 있다면 50% 이하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 1번, 자, 요렇게 그림과 매칭 하시기 좋게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왜 20% 이하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첫 번째는 어떤 전선을 여러 개를 넣다 보면은 전선의 전류가 그러면 발열이 발생하죠. 우리 줄의 법칙에 의해서 발열이 발생해요. 발열 발생을 해서 사고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겠죠. 또한 이 외에도 점검의 용이를 위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외워야 될 것 첫 번째 20%와 제어 회로는 50% 기억해 주시는 것이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줘야 될 거는 금속 덕트를 이제 선정할 때 폭은 4cm 이상, 그리고 두께는 1.2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폭 보면 4cm 또는 40mm로 표현하면 40mm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봤어요. 요 두께 얘 좀 강조를 해서 1.2mm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 면은 전선 피복 손상시킨 돌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어떤 산화 방지를 위해서 아연 도금 등의 도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덕트를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 자, 조형제가 뭐였죠? 우리 조형물을 구성하는 부분이었고, 우리 조형물은 건축물, 광고탑 등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중 지붕, 기둥, 벽을 가지는 시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루는 것이 조형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런 데 붙일 경우에 덕트의 지지점 간 거리 또 나오죠? 네, 이때는 3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 여기 3번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봤어요. 그림으로 이제 보신다면 이렇게 3m마다 이 덕트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취급자 이해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는, 자,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로 좀 늘려주었습니다. 자, 이 지지점 간 거리가 3m 이하인 것은 최근 건축 구조가 3m 이하라면은 어떤 기둥 간격이 되기 때문에 3m로 선정이 이제 되었고, 자,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각 층의 플로어에서 지지를 한다면 중간에 이런 지지할 필요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6m로 이렇게 조금 늘려졌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또 나올 텐데 6m로 나오니까 계속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이유. 자, 여기 끝을 막지 않으면 뱀이나 쥐가 침입을 한다고 합니다. 침입을 막아줘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전선, 그 안에 전선들이 이제 갉아먹을 수도 있고 이런 손상이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덕트 내에서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또 이제 한번 보면, 자, 물이 고이면 이제 녹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녹의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 있다. 이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접지공사를 하는 이유도 역시 누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서 이 부분도 공통적으로 계속 덕트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유로 해서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금속 덕트 공사 시 자, 어떤 피복, 절연물의 단면적의 총 합계는 금속 덕트의 몇 %였죠? 기준은 짠 하고 요것이 떠오르면서 자, 20% 요게 떠올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어 회로용 절연전선을 이제 시설을 했을 때는 몇 %냐? 제어 회로용은 50%로 이제 늘어났죠? 50%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짠 하고 이게 떠오르면서 자, 제어 회로 등에 배선만 넣는다면 50%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의 철판의 두께는요 1.2mm 이상이었죠. 짠 하고 우리가 앞에서 표시했던 요 두께에 대한 내용이 현재 나온 것입니다. 체크하시고요. 금속 덕트 공사에서 금속 덕트를 조영제에 붙일 때 지지점 간 최대 거리는요 3m였죠. 3m. 네, 요렇게 우리 앞에 체크했던 것 중에 요게 나온 거죠. 3m 이하여야 된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금속 덕트를 취급자, 이해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자, 여기 핵심어가 뭐냐면 수직이죠. 수직으로 붙일 때 지지점 간 거리는요. 수직은 6m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짠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자, 요 부분이 나온 것이죠. 수직은 6m다. 이렇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금속 덕트 공사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말단은 열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뱀이나 쥐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막아줘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요. 뚜껑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하고 금속 덕트는 3m 이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심벌의 명칭이 뭐냐 하면 이것은 정답은 금속 덕트입니다. 메탈 덕트라고 해서 메탈 덕트 이렇게 하면은 쉽게 떠올리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플로어 덕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플로어 덕트는 어떤 사무기기, 전화기 등 약전류 전선 사용을 위해서 바닥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배선하는 공사고 이런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플로어가 이제 바닥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학교 현장 학교 교실 같은 데 봐도 밑에 콘센트가 이렇게 시설되는 곳이 있고 사무실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여기를 바라보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 꿀 나왔습니다. 꿀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 거. 자, 5개용 비닐 절연전선 쓸 수 없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니까 체크. 이젠 자동으로 외워지지 않나요? 다음 전선은 연선을 쓰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계속 나왔던 얘기죠. 단선 사용이 가능합니다. 언제? 10제곱밀리미터 이하일 때, 그래서 이 수치 알루미늄은 조금 더 넓혀서 16까지요. 자, 왜냐? 단선 10 정도까지는 그나마 구부려진다 이겁니다. 근데 넘어가면 구부리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런 플로어 덕트 할 때는 그래도 가효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선을 기본으로 하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덕트 공사의 특징이죠. 끝부분 막아줘야 된다. 앞에서 했던 것이고 자, 물이 있으면 안 되죠. 어떤 녹 발생 방지를 위해서 자, 접지 공사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단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까지만 된다라고 했죠. 플로어 덕트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보겠습니다. 플로어 덕트 안에는 접속점 없어야겠죠. 맞고요. 5기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인출과 견고하게 접속해야 됐다. 맞죠? 덕트의 끝부분 개방 아니고 닫아줘야 됩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로어 덕트 공사 중 역시 틀린 것인데요. 접지 공사는 해줘야겠죠. 어떤 감전, 누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생략을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어떤 규정에 준하는 접지 공사를 실시해 줘야 됩니다. 자, 완전 접속 맞고요. 물이 고이는 부분 없도록 해야 되고요. 끝부분 막아줘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셀룰러 덕트 공사고요. 이것은 콘크리트 바닥의 구조재인 덱플레이트의 홈을 이용한 그런 공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규정은 역시 여기 꿀이죠. 똑같습니다. 5기용 비닐 절연 전선 제외, 단선 사용은 10까지 접속점 없어야 됩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셀룰러 덕트 공사를 할 때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 즉 단선 사용이 가능한 것은 언제까지냐? 10까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 전선보호공사에서 케이블 트렁킹과 케이블 덕팅을 모두 끝냈고요. 이 종류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지도를 그려서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전선보호공사 여기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음. 고생했음.